안녕하세요. 사이다 안전의 임영서 원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질 일이 많고 그 경계가 모호한 의무 부담자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에 의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행정기관은 없습니다. 오로지 기관장의 몫인 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서 시, 군, 구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광역단체는 17개이고 기초단체는 235개가 있습니다. 시장, 구청장, 군수는 경영책임자로서 책임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관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공연장, 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도시철도 차량 등 매우 다양합니다. 둘째,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뿐만 아니라 자기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는 물론이고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이용자, 나아가 그 밖의 사람까지 매우 높습니다. 넷째, 사업 형태가 다양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경우 외에도 도급, 위탁, 임대 등 민간을 통해 시행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을 통한 사업도 많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예를 들어 서울 어느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하역사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무원 등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영무원 등 종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따질 것이고 이용객이 사망했다면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의무를 따질 것입니다. 설령 무단 침입자만 사망한 경우라도 그 밖의 사람이 사망한 것이 되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사망재해에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 등은 누가 될까요? 우선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이 될 겁니다.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지하역사의 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위탁의 근거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고 결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시장이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고 공사의 사무감독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장이 직무를 유기한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하역사의 사망사고는 도급인으로서 시장과 관리인으로서 공사의 사장이 중첩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대시민재해에 관련한 의무뿐 아니라 중대산업재해에 관련한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의무는 4가지입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관리 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감독기관이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됩니다. 시행령에서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사망재해를 일으킨
지자체장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기 내라 할지라도 지자체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는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하게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배상액도 문제이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양벌 규정에 의거 지자체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유무죄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은 20시간 이내에 안전보건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 어떤 사업이 지자체장에 대한 법 적용 대상인지를 파악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사업뿐 아니라 도급 위탁 등의 경우 도급인으로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 사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사업이 다양하다는 것은 관계되는 안전보건 법령이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도급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식을 가리지 않고 도급인에게 수급인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지가 관건이므로 권한관계를 명확히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해야 하고,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계약 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넷째,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조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유해위험 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지, 즉 건설공사를 주도적으로 총괄 관리하는지에 따라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부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공사의 시공을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도급인으로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또는 CM 등의 형태로 공사의 시공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량철도 등의 관리를 산하기관 등에 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관리기관으로서 점검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시공사의 부실 시공 후 책임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의 시공 과정에서의 감독과 유지관리 과정에서 점검 미흡 등에 대한 책임도 따졌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관련된 책임과 유의할 점을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든 위탁을 하든 상관없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보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취지이니까요. 이상으로 사회단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